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주제가 세 가지인데 저번에 제가 발표했던 네트워크 포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작성했던 창의 자율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리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의 연구 분야가 될 DI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일은 창의 자율 과제 제출했고 DID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는 이제 홀 컨트롤 your PC with remote가 이제 원격 환경에서 PC를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창의 자율 과제에서 제가 주된 알고리즘을 썼던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주된 기술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ACL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DID에 대해서 21년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상황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때나 다름없는 평범한 출근 날이었습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은사원 저번 주에 작성했던 A 파일 나한테 보내세요. 근데 나 집에 있는데. 9시 10분까지 보내세요. 알겠죠? 네, 이제 저는 아직 출근하고 있어가지고 8시 20분입니다. 집에 다시 가야 되나?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다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출근했으니까 내일 보낸다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집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켤 수 있습니다. 바로 WOL이라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 컴퓨터들은 이제 전원을 끄더라도 이 그림처럼 랜선에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계속적으로 랜 신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맥 어드레스에 대한 신호가 정확하게 들어오면은 원격으로 메인보드를 웨이크업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WOL이 웨이크 온 랜이라는 거고요. 대부분의 공유기에 들어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공유기에 들어가서 이 켜기 버튼을 누르면은 컴퓨터를 집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뭐 할 거냐? 결국 그 상사가 달라는 파일을 보내줘야 되는데, 일단은 집에 있는 컴퓨터가 리눅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Secure Cell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면은 이제 뭐 SCP, MB, CP, 이런 권한주기 이런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통해서 파일을 옮기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전기비도 아낄 겸 파워오프까지 해서 컴퓨터를 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왜 설명드렸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이퍼레처 패브릭 같은 거를 구축할 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왼쪽에는 가상 머신들을 쭉 만들어 놓고 오른쪽에는 그 가상 머신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하나하나 설정을 하고 하나하나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느리고 버벅입니다.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왼쪽에 있는 가상 머신들에게 각각 그 로컬 IP들을 다 부여합니다. 그럼 부여를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이런 화면을 보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각각 로컬 IP를 부여한 그런 가상 머신들에게 다 접속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이트웨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 한 집단에서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담당하는 문지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가상 머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버추얼 박스나 VM웨어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상의 네트워크 어댑터, 즉 가상의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우리 호스트 컴퓨터랑 이제 버추얼 컴퓨터들이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은 이제 제가 만약 이제 패브릭을 구축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한 화면에 다 띄워놓고 명령을 쉽게 내릴 수 있는 이렇게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리눅스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의 그 원격 작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윈도우 10부터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흔히 RDP라고 부르는 건데, 이 MST-ST를 이용하면은 쉽게 윈도우 계열은 원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본인의 컴퓨터가 맥이라든지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D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또 원격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GUI 환경으로 원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크롬 원격 같은 경우에는 굳이 OS에 구애받지 않고 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크롬 원격 같은 경우에는 좀 컨트롤 키라든지 특수 키를 누르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제약이 있어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팀뷰어 같은 경우에는 유로지만 훨씬 더 쾌적한 원격 환경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오픈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르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에 가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보안 프로그램, 그러니까 방화벽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보통 비트 디펜더가 깔려 있는데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근무할 때 서버 관리자뿐만 아니라 보안 담당관도 겸했었는데, 이제 무슨 프로그램을 깔든 간에 다 이 비트 디펜더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 디펜더에서 안 깔아지는 걸 깔고 싶을 때는 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직원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진짜 불편해 죽겠는데 이런 거 왜 쓰는 거냐고 저한테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자, 근데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방화벽이나 보안 프로그램 안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위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브루탈 포스 어택이라고 이제 무차별적인 SSH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는 수많은 자동 SH 어택 머신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1시간에 30번도 넘게 공격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부분 윈도우 쓰기 때문에 다 블락돼 있어서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랜섬웨어의 화면입니다. 뭐 저는 지금까지 컴퓨터 공학하면서 총 3번의 랜섬웨어를 받아봤는데요. 뭐 사실 첫 번째 랜섬웨어 받았을 때는 진짜 컴퓨터 앞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 랜섬웨어는 파일이 잠그면서 그 밑에 메모장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 메모장을 열면 이런 식으로 글이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ood day, isn't it? 좋은 날 아닙니까? What happened to your file? 너의 파일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가 잠가놓고 이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은 RSA 2048이라는 암호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블록체인 공부하면서 암호학도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암호인지 알겠죠?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Don't worry, 너의 파일은 안전하다. 근데 키 받으려면은 나에게 비트코인 보내라. 이거 비트코인 보내도 절대로 암호화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파일이 잠기면은 파일이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오픈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런 위험들이 따르기 때문에 항상 안전과 그리고 충분히 알고 그렇게 오픈된 환경을 구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작성했던 이제 그 창의 자율 과제에 대해서 주제만 짤막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접근 제어 기술이라는 것으로 이제 과제를 제출했고요. 이 접근 제어 기술이라는 ACL은 어세스 컨트롤 리스트라는 약자인데 이제 흔히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주체들에게 권한을 줘서 권한 있는 사람만 그렇게 제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제에서 제출한 페이지에서 핵심 시스템 구조도만 보자면은 이제 POW 환경의 그 블록체인에서 어떤 노드가 블록의 합의를 참여하기 원하면은 부트스트랩을 해야 됩니다. 부트스트랩을 한다는 거는 이제 시드 노드들에게 붙어서 이제 같이 마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드 노드들 위에다가 다 수리카타르라는 걸 둡니다. 수리카타는 뭐냐면은 오픈 소스로 된 IDS, IPS, 쉽게 말하면 방화벽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수리카타는 오픈 소스로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메리셔스한 IP를 업데이트 해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 공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메리셔스한 IP들이 업데이트 되니까 만약에 이 블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노드가 메리셔스한 그런 기록을 한 번이라도 가지고 있는 IP라면은 그냥 시드 노드 차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POW라는 거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요. 물론 이 작업을 거친다고 해서 모든 공격이나 또는 51%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선의적인 노드, 어니스트 노드에 대해서는 이제 수리카타를 통해서 얘가 뭘 하고 뭘 했다 왔다 갔는지 다 로그로 남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도 좋은 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제출을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DI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DID 잘 알고 이 화면 정말 많이 보셨겠지만 짤막하게만 다시 설명드리면은 DID는 자기 주권형 신앙 모델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DID랑 DID 도큐먼트를 통해서 이제 신원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가 같이 출시한 패스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패스 앱은 20년도 말에 출시하면서 출시할 때부터 그 운전면허증을 이제 볼 수 있게 해놨는데요. 그리고 이번 21년 7월 12일부터는 전자예방접종 증명, 즉 백신 증명이죠. 그걸 가능하게 DID로 구현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마크N이라는 이제 DID랑 명지식 전문 회사가 주력적으로 이 사업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더폴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이건 이제 DID 기반의 온라인 서베이 플랫폼으로서 이제 장점이라면은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는 투표여가지고 여론조사 같은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알아볼 거는요. 이제 코인플러그라는 회사랑 이제 빌리버라는 회사가 메타버스에서 쓰일 이제 DID랑 NFT에 대한 사업을 한 80억 규모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제 코인플러그는 DID 플랫폼으로 메타디움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빌리버라는 회사는 원래 그 코믹스 V라는 회사에서 혼합 현실 XR을 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빌리버라는 그 회사명으로 변경하면 했습니다. 그렇게 이 둘이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쓰일 그 NFT와 DID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DID에서 주로 쓰이는 코인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베타디움, 아이콘, 바이오패스포트 정도가 가장 DID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이제 온톨로지, 메디블록, 이제 클레이튼에서도 이제 DID를 한다고 준비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번 제가 그 세미나 할 때는 그 전날에 9월 30일 날 메타버스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이거를 팔로우업하고 서머리해서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데 이제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발표하는 게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팔로우업이 끝나면은 그 다음 발표부터는 DID에 대한 전문적인 논문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